나는 그날 리야드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독일 출신 건축기술자, 중동 스마트시티 컨설턴트, 15년 경력. 나는 사우디 95조 원 규모 프로젝트 발표장에 초청받았습니다. 킹 압둘라 컨퍼런스 센터 회의실. 오전 10시. 실내 온도는 22도였지만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왕자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핵심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 단독 초청이었습니다. 옆자리 프랑스 고문이 속삭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왕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약속? 95조짜리 결정이 약속 때문이라니. 기술도 자본도 아니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미국 고문이 코웃음 쳤죠. 정치적 거래다. 정말 그럴까요? 50년 전 한국이 이곳에서 무엇을 했기에 오늘 95조 선택을 받은 걸까요? 나는 궁금했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가. 약속이라는 단어의 무게가. 지금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날 아침 리야드의 뜨거운 햇살 아래 서 있었습니다. 사우디 수도 한복판에 위치한 킹 압둘라 컨퍼런스 센터였죠. 건물 입구에는 각국 언론사 취재진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로비에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나는 독일 출신 건축기술자였습니다. 지난 15년간 중동 스마트시티 설계 분야에서 일해왔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뉴무라바 프로젝트. 사우디 정부가 발표한 9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10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완전 자급자족 스마트시티를 세운다는 거였죠. 재생에너지 100%, 인공지능 기반 교통 시스템, 수직 농장까지. 세계 건축 건설업계가 모두 주목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나는 발표장 뒤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미국 베크텔의 수석 엔지니어가 보였습니다. 프랑스 브이그의 중동 지사장도 있었고요. 독일 지멘스 팀도 6명이나 왔더군요. 모두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프랑스인 동료가 속삭였죠. 이번엔 우리가 가져갈 겁니다. 사우디와는 50년 파트너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유럽 기업들이 유리할 거라고 봤습니다. 미국도 가능성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중국 기업은 단 한 곳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이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대 위로 사우디 왕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 도부 차림의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에 섰죠. 발표장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손에 든 펜을 쥐었습니다. 왕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뉴무라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를 발표하겠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였죠. 나는 미국이나 프랑스 이름이 나올 거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순간 발표장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제대로 들은 건가 싶어 옆 사람을 쳐다봤죠. 프랑스 동료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앉은 미국 엔지니어는 고개를 갸웃거렸고요. 독일 팀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니. 그것도 단독 초청이라니. 왕자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 한마디가 발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 말을 곱씹었죠. 약속을 지킨다. 그게 95조짜리 프로젝트의 결정 이유란 말인가요?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아니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죠. 나는 커피를 한 잔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정이야. 미국 베크텔의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중동 대형 프로젝트 경험도 우리만 못한대. 옆에 있던 독일 동료가 맞장구 쳤습니다. 정치적 결정이겠죠. 뭔가 뒤에서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나는 말없이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선택이었으니까요. 한국 기업들이 실력이 없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미국과 유럽을 제치고 단독으로 선택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뉴무라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찾아봤죠. 그러다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이 사우디에서 했던 프로젝트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주베일 산업항 고속도로 송유관. 당시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죠. 그런데 사막 한복판에서 묵묵히 일을 해냈다고 했습니다. 나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먼지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한국 노동자들이 있었죠. 50도가 넘는 사막에서 그들은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왕자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나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게 지금 95조 프로젝트로 이어진 거라면 나는 그 이유가 궁금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현장 실사 일정에 합류했습니다. 사우디 측 담당자가 안내를 맡았죠. 그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우디 남성이었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예정 부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왕자님께서 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담당자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50년 전 한국 사람들과 일했습니다. 주베일 항구건설 현장에서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죠. 그들은 약속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폭염에도 모래폭풍에도요. 나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눈가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내 질문에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약속은 기술보다 중요합니다. 차는 사막 한가운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죠.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 50년 전 한국 사람들도 이 풍경을 봤겠죠.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여기서 일했을까요? 나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95조짜리 선택의 이유가 정말 그 약속 때문인지.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앉아 있었죠. 95조 프로젝트의 선택 이유가 단지 약속 때문이라는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건축기술자였습니다. 15년 동안 중동에서 수십 개 프로젝트를 봤죠. 계약이란 건 결국 기술력과 자본,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으로 결정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약속이라니. 나는 사우디 측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1970년대 한국 프로젝트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답장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습니다. 그는 왕실 도서관 열람 허가를 내줬죠. 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갔습니다. 리야드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담당 사서가 나를 지하 서고로 안내했죠. 1970년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문서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파일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천천히 상자를 열었죠. 낡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파일을 하나하나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설계도 진행 보고서.
대부분 아랍어와 영어로 작성되어 있었죠. 그러다 한 장의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아랍어로 쓰인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사진을 찍어 번역 앱에 돌렸죠.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메모 하단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8년 8월 12일. 서명은 압둘라 빈 파이살이었죠. 왕실 친척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목숨처럼. 그 표현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나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1978년 8월 한국 관련 프로젝트가 뭐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다른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꺼내 펼쳤죠. 리야드- 다란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였습니다. 1000km 구간. 계약 기간 18개월. 시공사는 한국의 한 건설 회사였습니다. 나는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사진들이 나왔죠. 사막 한가운데 놓인 아스팔트 도로. 먼지를 뒤집어 쓴 중장비들. 그리고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얼굴은 햇볕에 타 검게 그을려 있었고요.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헬멧을 쓰고 청사진을 들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현장소장.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나는 더 많은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월별 진행 보고서가 나왔죠. 1978년 3월 착공. 예정 완공일은 1979년 9월. 그런데 보고서를 읽을수록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공사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빨랐던 거죠. 6개월 만에 절반이 끝났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18개월 공사를 36개월 속도로 진행한 셈이었죠. 사우디 측 감독관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하루 12시간 작업합니다. 주말도 없이 일합니다. 품질은 미국 기업보다 우수하고 속도는 유럽 기업보다 빠릅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 어렵다. 감독관조차 놀란 거였죠. 나는 계속 파일을 넘겼습니다. 그러다 한 장의 일지를 발견했습니다. 1978년 6월 15일자. 필기체로 쓰인 현장 기록이었죠. 오늘 모래 폭풍이 불었다. 시야가 5m도 안 보였다. 유럽 기업들은 작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폭풍 속에서도 장비를 움직였다. 미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30m 구간이 완성되어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모래폭풍 속에서 작업을 계속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나도 중동에서 몇 번 겪어봤죠.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안에서 도로를 깔았던 겁니다. 또 다른 기록이 나왔습니다. 7월 22일. 낮 기온 52도. 장비 3대 고장.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수리했다. 새벽 5시 장비 재가동. 오전 작업 정상 진행.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상상했습니다. 52도 사막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장비를 고치는 사람들. 잠은 언제 잤을까요? 밥은 제대로 먹었을까요? 나는 사서에게 물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압둘라 씨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당시 왕실 측 감독관이었죠. 이틀 뒤 나는 리야드 외곽의 한 저택을 찾았습니다. 압둘라 빈 파이살. 그는 이제 80대 노인이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그가 거실로 나를 안내했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978년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기억하십니까?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잊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당시 30대였습니다. 왕실 명령으로 현장 감독관이 됐죠. 솔직히 한국 기업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였으니까요. 장비도 낡았고 기술자들도 젊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비웃었죠. 압둘라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첫 달이 지나고 나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팀이 약속한 공정을 정확히 맞춘 겁니다. 하루도 어긋나지 않았죠. 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나는 박철수라는 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50대였죠. 매일 아침 5시에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녁 8시에 들어갔고요.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나는 물었죠. 왜 이렇게 무리하냐고.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압둘라 씨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약속은 목숨보다 중요하다고요. 나는 가만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박 소장님 밑에 28살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얼굴은 기억합니다. 밤마다 설계도를 들고 사막을 걸어 다녔죠. 모래 위에 선을 그으며 뭔가를 계산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청년이 말했죠. 압둘라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의 문화입니다. 나는 숨을 참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공정이 지연됐죠. 날씨 탓을 했습니다. 장비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팀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절반을 끝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죠. 나는 왕실에 보고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이라고. 그들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고. 압둘라 씨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메모를 당신이 찾았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 95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년 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의 진심을, 약속의 무게를,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살 수 없죠. 한국은 50년 동안 그 신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들을 선택한 겁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저택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앉아 있었지만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50년 전 사막, 52도 폭염, 모래폭풍. 그 속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 28살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박철수 소장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들이 50년 뒤 95조 프로젝트의 이유가 될 줄을. 나는 천천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사막 도로는 매끈했습니다. 1978년 그들이 깔았던 그 도로.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견고했죠. 나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95조 선택의 이유를, 약속이 왜 기술보다 중요한지를. 나는 리야드로 돌아왔습니다. 킹 압둘라 컨퍼런스 센터 5층 회의실이었죠. 뉴무라바 프로젝트 본격 협의를 위한 첫 미팅이었습니다. 사우디 측에서는 왕실 대표단과 기술고 문단이 참석했고요. 한국에서는 건설사 임원진과 기술팀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한 외국 컨설턴트들도 배석했죠. 회의실은 넓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 10명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나는 한국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우디 측 요청으로 한국팀 자문을 맡게 됐거든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책임자가 대형 스크린을 켰죠. 뉴무라바 설계안이 펼쳐졌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수직 도시.
200층짜리 타워 신계. 그 사이를 잇는 공중 연결 통로. 자급자족 에너지 시스템. 인공지능 교통망. 화면을 보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완공 목표는 5년입니다. 5년. 그 말에 미국 고문이 손을 들었죠. 베크텔 출신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규모를 5년 안에 끝낸다는 건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프랑스 측 고문도 거들었습니다.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도 6년 걸렸습니다. 이건 그것의 50배 규모인데요. 독일 팀장도 고개를 저었죠. 공기 단축은 품질 저하를 의미합니다. 95조를 들여서 부실 공사를 할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나는 한국팀을 봤죠.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팀 기술이사가 일어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죠. 검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모듈러 공법을 제안합니다. 순간 미국 고문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듈러요? 200층짜리 타워를 레고 블록 쌓듯이 만들겠다는 겁니까? 다른 고문들도 웃기 시작했죠. 나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이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겼죠. 한국에서 80%를 공장 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합니다. 각 유닛은 완성형으로 운송됩니다. 전기, 배관, 내장재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로요. 프랑스 고문이 팔짱을 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장 제작이라고 해서 현장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자동화 공정입니다.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로봇 용접, AI 품질 검수, 밀리미터 단위 정밀도. 사람 손보다 정확합니다. 독일 팀장이 고개를 저었죠. 이론은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운송 중 파손, 조립 오차, 기후 변수.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이사가 말했습니다. 한 달 시간을 주십시오. 시제품 10개 유닛을 만들어 오겠습니다. 미국 고문이 코웃음 쳤습니다. 한 달이요? 설계만 석 달 걸립니다. 이미 설계는 끝났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이사는 화면을 다시 넘겼죠. 상세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3D 모델링부터 구조 해석까지. 완성도가 놀라웠습니다. 언제 준비한 겁니까? 사우디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3개월 전부터요.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선정되기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3개월 동안 설계를 했다는 거였죠. 그만큼의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프랑스 고문이 비웃었습니다.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현실을 보십시오. 모듈러로 초고층을 짓는다는 건 검증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하려는 겁니다. 한국 이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리야드에서 조립 시연을 하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판단하십시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왕실 대표단을 봤죠. 잠시 후 대표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 달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는 한국 팀과 함께 로비로 나왔죠. 미국 고문이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한 달 뒤에 망신당할 거요. 나는 한국 기술이사를 봤습니다. 그는 태연했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정말 가능합니까? 그가 나를 봤습니다. 해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요. 그 말투가 낯익었습니다. 50년 전 박철수 소장이 했던 말과 똑같았죠. 한국팀은 다음 날 귀국했습니다.
나도 일주일 뒤 한국으로 갔죠. 경기도 평택에 있는 제작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규모에 놀랐습니다. 축구장 10개를 합친 크기였죠. 기술이사가 나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유닛을 제작합니다. 공장 안은 정신없었습니다. 거대한 로봇 팔들이 철골을 용접하고 있었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벽체 패널이 이동했습니다. 작업자들은 태블릿을 들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하루 작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유닛 하나당 사흘입니다. 나는 계산했습니다. 30일이면 10개. 가능한 숫자였죠. 하지만 문제는 품질이었습니다. 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AI가 합니다. 그가 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카메라 수십 대가 설치되어 있었죠. 0.1mm 오차까지 잡아냅니다. 사람 눈보다 정확합니다. 나는 작업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로봇이 철골을 집어 올렸죠. 정확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불꽃이 튀며 용접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녹색 체크 표시가 떴죠. 2주가 지났습니다. 유닛 5개가 완성됐습니다. 나는 내부를 살펴봤죠. 전기 배선이 깔려 있었습니다. 배관도 설치됐고요. 벽지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정말 완성형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운송합니까? 특수 컨테이너선입니다.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부산항에서 출발해 사우디 다란항까지 직항입니다. 10일이면 도착합니다.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유닛 8개가 완성됐죠. 품질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구조 안전성, 내화 성능, 방수 테스트. 모든 항목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4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유닛 10개가 모두 완성됐습니다. 공장 야드에 나란히 놓여 있었죠. 햇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해낸 거였습니다. 이제 리야드로 보냅니다.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조립 시연은 일주일 뒤입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죠.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공장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리야드 외곽 시연장이었습니다. 사우디 측 인사들이 모여 있었죠. 미국, 프랑스, 독일 고문들도 왔습니다.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나는 한국팀 옆에 섰습니다. 10개 유닛이 도착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첫 번째 유닛을 들어 올렸죠. 천천히 기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업자들이 볼트를 조였습니다. 두 번째 유닛이 올라갔습니다. 연결 부위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간 만에 5개 유닛이 쌓였습니다. 12시간 뒤 10개가 모두 조립됐습니다. 50m 높이의 구조물이었죠. 한국 기술이사가 사우디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따라갔죠. 내부는 완벽했습니다. 전등이 켜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했죠. 모든 게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 책임자가 벽을 만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한국 이사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미국 고문은 말이 없었습니다. 프랑스 고문은 계속 구조를 살폈죠. 독일 팀장은 볼트 하나하나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양이 구조물을 비추고 있었죠. 50m 높이의 증명. 한 달 만에 만들어낸 약속. 나는 한국 기술이사를 봤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낸 겁니까? 내 질문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한국 사람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켜온 것. 그게 95조 선택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연이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킹 압둘라 컨퍼런스 센터 회의실은 전날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미국과 유럽 고문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죠. 나는 한국팀 옆에 앉았습니다. 사우디 왕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왕자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술이사를 봤습니다. 어제 시연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이사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200개 타워에 필요한 유닛은 1만 개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운송한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고문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물류가 병목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국 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설계도가 떴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죠. 나는 그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사우디에 짓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장이요? 왕자가 물었습니다. 네. 리야드 외곽에 모듈러 제작 공장을 설립하겠습니다. 프랑스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공장 건설에만 2년은 걸립니다. 그럼 전체 공기를 못 맞춥니다. 한국 이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공장도 모듈러로 짓습니다. 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공장을 모듈러로요. 그게 가능한 일이었나요? 공장 유닛 200개를 한국에서 제작해 옵니다. 현장에서 조립하면 3개월 안에 공장이 완성됩니다. 독일 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설비는 어떻게 합니까? 로봇 용접기, 컨베이어, 검수 시스템. 그것까지 3개월 안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이미 유닛 안에 설치돼 있습니다.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전기만 연결하면 바로 가동됩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화면을 들여다봤죠. 공장 내부 구조가 보였습니다. 로봇 팔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정말 완성형이었습니다. 미국 고문이 팔짱을 꼈습니다. 현지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사우디에 모듈러 제작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없습니다. 교육합니다. 한국 이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청년들을 한국으로 데려갑니다. 3개월 교육 후 현장에 투입합니다. 프랑스 고문이 웃었습니다. 3개월로 기술자를 만든다고요. 농담이십니까? 자동화 시스템이니까 가능합니다. 한국 이사가 화면을 다시 넘겼습니다. 공장 작업 영상이 재생됐죠. 작업자가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지시사항이 뜨자 로봇이 움직였습니다. 작업자는 단추만 눌렀습니다. 복잡한 기술은 AI가 처리합니다. 작업자는 확인과 승인만 하면 됩니다. 독일 팀장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품질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무리 자동화라 해도 현지 생산은 위험합니다. 오차율 0.04%입니다. 한국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D 스캐너가 실시간으로 검수합니다. 0.1mm 오차도 잡아냅니다. 불량률은 한국 공장과 동일합니다. 나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0.04%. 1만 개 유닛 중 4개만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었죠. 믿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왕자가 물었습니다. 현지 고용은 몇 명입니까? 1200명입니다.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공장 운영에 800명, 조립 현장에 400명. 모두 사우디 청년들입니다. 왕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청년 실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1200명의 일자리. 그것도 최첨단 기술 분야였죠. 교육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한국이 부담합니다. 한국 이사가 말했습니다. 숙식 항공료 교육비 전에 급여도 교육기간부터 지급합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1200명을 3개월 동안 한국에서 교육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그걸 다 부담한다는 겁니까? 미국 고문이 비웃었습니다. 자선 사업 하십니까? 그 비용이면 현지 기술자 고용하고도 남습니다. 투자입니다. 한국 이사가 그를 받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닙니다. 사우디와 함께 미래를 만듭니다.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계속 설명하십시오. 한국 이사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나왔습니다. 1주차 기초 이론, 2주차 실습, 3주차부터 실제 생산 참여. 체계적이었습니다. 평택 공장에서 실제 유닛 제작에 투입합니다. 졸업 시점에는 독립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프랑스 고문이 물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받은 청년들이 제대로 못하면요. 그럴 일 없습니다. 한국 이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50년 전에도 배웠습니다. 사람을 믿는 법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일했던 한국 노동자들. 그들도 누군가에게 기회를 받았겠죠. 그리고 그 기회를 약속으로 바꿨던 겁니다. 왕자가 왕실 대표단을 봤습니다. 그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잠시 후 왕자가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을 보고 싶습니다. 한국 이사가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간트 차트가 펼쳐졌죠. 월별로 세밀하게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한 개월 차 공장 유닛 제작 시작. 동시에 현지 부지 정지 작업. 2개월 차 첫 번째 인력 100명 한국 입국. 교육 시작. 3개월 차 공장 유닛 사우디 도착. 조립 시작. 4개월 차 공장 가동. 첫 번째 현지 제작 유닛 생산. 5개월 차 본격 양산. 1일 5개 유닛 생산. 나는 계산했습니다. 1일 5개면 한 달에 150개. 1만 개 유닛을 만드는데 67개월. 아니, 5년이면 충분했죠. 독일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공정표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날씨, 인력, 장비 고장. 그래서 버퍼를 뒀습니다.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공기는 4년입니다. 1년의 여유를 두고 5년으로 약속드리는 겁니다. 미국 고문이 코웃음 쳤습니다. 여유를 둔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습니다. 현장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 이사가 화면을 또 넘겼습니다.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나왔죠. AI로 1만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다 넣었습니다. 폭염, 모래폭풍, 장비 고장률 20%.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자가 물었습니다. 4년 8개월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5년 안에 끝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한국팀을 봤죠. 그들은 차분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따라 일어났죠. 왕자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참을 서 있던 왕자가 돌아섰습니다. 공장 설립을 승인합니다. 그 말에 한국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국 고문은 고개를 저었죠. 프랑스 고문은 팔짱을 풀었습니다. 독일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이사와 마주쳤죠. 나는 물었습니다. 공장을 모듈러로 짓는다는 건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처음부터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95조 프로젝트를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물류가 문제가 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겁니까?
약속을 지키려면 준비해야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그를 보며 생각했죠. 5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구나. 약속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사막에 도로를 깔았고 지금은 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50년 전 그 청년들이 봤을 노을. 그리고 지금 이 노을. 색깔은 같았습니다. 변한 건 기술이었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약속. 그게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95조 프로젝트의 진짜 이유. 나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최종 회의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랐죠. 미국과 유럽 고문들은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팀은 왕자 맞은편에 자리했죠. 나는 여전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왕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초안이었죠. 공장 설립, 유닛 제작, 조립 시공. 모든 조항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자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사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운영도 한국이 해주십시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왕자를 봤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운영이라 함은? 한국 이사가 물었습니다. 도시가 완성된 후 20년간 유지보수, 관리, 교육을 모두 맡아주십시오.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단순 건설이 아니었죠. 도시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모든 것. 그걸 맡기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조건을 말씀해 주십시오. 왕자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장애 발생 시 30분 내 대응. 복구는 24시간 내. 주민 만족도는 80% 이상 유지. 프랑스 고문이 속삭였습니다. 불가능한 조건이야. 하지만 한국 이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1억 원 벌금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루 1억. 일주일이면 7억. 한 달이면 30억이었죠.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한국 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건물 사진이 떴죠. 송도 국제도시였습니다. 한국 송도입니다. 스마트시티 운영 15년 차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통계 자료였죠. 평균 대응 시간 18분. 복구 시간 평균 6시간. 주민 만족도 89%. 왕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18분이요. 네.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즉시 출동합니다. AI가 문제를 진단하고 팀이 움직입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였죠. 부산입니다. 운영 8년차. 대응 시간 22분. 복구 시간 8시간. 만족도 91%. 나는 그 숫자를 봤습니다. 30분 이내 대응. 충분히 가능한 수치였죠. 독일 팀장이 물었습니다. 사우디는 환경이 다릅니다. 사막입니다. 폭염과 모래폭풍이 있죠. 그래서 이중 시스템입니다. 한국 이사가 대답했습니다. 주 장비와 예비 장비를 동시 운영합니다. 하나가 고장 나도 즉시 전환됩니다.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현지 채용 400명, 한국 파견 100명. 24시간 3교대 근무입니다. 왕자가 서류에 메모를 했습니다. 한참 생각하던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품질 보증 기간은 얼마나 줄 수 있습니까? 10년입니다. 한국 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핵심 설비에 10년 무상 보증을 드립니다.
미국 고문이 코웃음 쳤습니다. 10년 보증이요. 정신이 있는 겁니까? 한국 이사가 그를 봤습니다. 우리 제품을 믿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자는 한국 이사를 오래 바라봤죠.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놓았죠. 이것은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메모입니다. 나는 그 종이를 봤습니다.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아랍어로 쓰여 있었죠. 왕자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 순간 한국 이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가슴이 뜨거워졌죠. 1978년 제 아버지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왕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보시고 남기신 기록이죠. 5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왕자가 한국 이사를 봤습니다. 한국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약속을 지키는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한국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자가 펜을 들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시작했죠. 한 장 한 장.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국 이사도 펜을 들었습니다. 그도 서명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왕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이사가 그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의 악수. 50년 신뢰의 증명이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측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뉴무라바 프로젝트 총 계약금 95조 원. 건설부터 20년 운영까지 한국에 일괄 위탁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기자들의 표정은 복잡했죠. 하지만 한국 기자들은 환호했습니다. 나는 한국 이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50년 전 선배들이 만든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걸 이어받았을 뿐이죠.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막 너머로 지평선이 보였습니다. 50년 전 그곳에서 땀 흘렸던 사람들. 그들이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약속 하나로. 신뢰 하나로. 나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95조 선택의 이유를.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자본도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신뢰. 그게 한국이 가진 가장 강한 무기였습니다. 계약 다음 날이었습니다. 나는 한국팀과 함께 점심을 먹고 있었죠. 사우디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추가 미팅 요청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왕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죠. 우리가 자리에 앉자 그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무라바 1구역에 실버타운을 만들어 주십시오. 한국식으로요. 나는 놀랐습니다. 실버타운이라니. 그것도 한국식으로요. 왕족 어르신들이 머무실 곳입니다. 왕자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더군요. 뒤쪽에 앉아있던 미국 고문이 웃었습니다. 실버타운이요. 미국에도 훌륭한 시설들이 많은데요. 왕자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식을 원합니다. 한국 이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500명입니다. 왕족과 고위 관료 가족들이 함께 지낼 겁니다. 프랑스 고문이 끼어들었습니다. 500명 규모면 의료시설이 필수인데 그것까지 한국이 담당합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오. 왕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이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 시간을 주십시오. 설계안을 가져오겠습니다.
빠르군요. 왕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항상 빠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한국 이사에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가능합니까? 이미 준비가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송도와 판교에 있는 실버타운 모델을 가져올 겁니다. 나는 감탄했습니다. 그들은 또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회의실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죠. 사우디 보건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의료 컨설턴트들도 참석했습니다. 한국팀 옆에는 낯선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한국 이사가 소개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최은주 교수님입니다. 한국 시니어 케어 분야 최고 전문가십니다. 최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한국식 실버타운의 핵심은 품위입니다. 화면에 설계도가 떴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환자가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생의 선배입니다. 최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모든 공간은 독립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실내 구조였죠. 미끄럼 방지 바닥재. 하지만 고급 원목 느낌을 살렸습니다. 침대와 화장실의 센서 시스템. 낙상 시 즉시 알림이 갑니다. 문턱 제거. 휠체어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미국 의료 컨설턴트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미국 시설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최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차이는 여기부터입니다. 새로운 설계가 나왔죠. 공용 공간이었습니다. 한국식 마루.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작은 텃밭. 직접 채소를 기르실 수 있죠. 전통 공예 공방. 도자기 서예 한복 체험이 가능합니다. 왕자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문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네. 한국과 아랍 문화를 융합했습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식과 아랍식을 결합한 저염식 메뉴. 영양사가 개인별 맞춤 식단을 제공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과 아랍 음악 감상회. 매주 열립니다. 세대 교류 프로그램. 현지 청년들이 어르신들께 배우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단순히 노인을 돌보는 게 아니었죠. 문화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독일 컨설턴트가 물었습니다. 의료는 어떻게 합니까? 원격 의료 시스템입니다. 최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서울대병원과 실시간 연결. 24시간 전문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응급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현지 병원과 협력합니다. 구급차 5분 내 도착 시스템입니다. 프랑스 컨설턴트가 팔짱을 껐습니다. 비용이 엄청날 텐데요. 1인당 월 800만 원입니다. 한국 이사가 말했습니다. 의료비, 식비, 문화 프로그램 전부 포함입니다. 미국 컨설턴트가 웃었습니다. 그 가격에 그 서비스라니. 적자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수익이 납니다. 한국 이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적 운영과 규모의 경제 덕분입니다. 왕자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공간은 뭡니까? 명상실입니다. 최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전통 한옥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거나 생각에 잠기실 수 있죠. 왕자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생각했군요. 네. 몸의 건강만큼 마음의 평화가 중요합니다. 최 교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원 설계였죠. 사막 환경에 맞춘 녹지 공간입니다. 야자수 그늘 아래 벤치. 분수대 소리. 산책로. 밤에는 별을 볼 수 있는 옥상 정원도 있습니다. 나는 그 설계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공간이었죠. 품위 있게 늙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왕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가 한국팀을 받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행복이 가장 우선입니다.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약속드립니다. 한국 이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국과 유럽 컨설턴트들은 말없이 자리를 떴죠. 그들의 표정에는 패배감이 역력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던 겁니다. 복도에서 미국 고문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나를 봤죠. 한국이 다 해먹겠군요.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하러 있는 건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나는 한국팀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 교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만 짓는 게 아니에요. 삶을 설계하는 거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한국은 기술만 파는 게 아니었습니다. 철학을 팔고 있었죠. 어르신을 존중하는 문화. 품위 있는 노년. 그게 한국식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죠. 리야드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50년 전 이 사막은 어땠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그들은 뭘 봤을까요? 나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봤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면 만들어질 미래. 50년이 지난 지금 그 미래가 현실이 됐습니다. 95조 프로젝트. 실버타운 추가. 20년 운영. 한국은 사우디의 미래를 통째로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해낼 겁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죠. 독일 본사에 보낼 자료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기술로 이긴 게 아닙니다. 신뢰로 이겼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듭니다. 50년의 시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약속. 그게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사막의 별은 유난히 밝았죠. 50년 전 그 청년들도 이 별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후배들이 같은 별을 보고 있습니다. 약속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마지막 도장이 찍혔습니다. 사우디 왕실 문장이 선명하게 새겨졌죠. 한국 측 대표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95조 원. 숫자가 서류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죠. 역사가 바뀌는 순간의 무게였습니다. 왕자가 일어났습니다. 한국 이사와 악수를 나눴죠. 사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나는 뒤에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의 결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CNN, BBC, 알자지라. 한국 방송사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왕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뉴무라바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총 계약금 95조 원. 건설부터 20년 운영까지 전면 위탁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왜 한국입니까? 미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왕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그 답변에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죠.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한국 이사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선배들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갈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켰죠. CNN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래도시.
사우디 95조 원 규모 프로젝트 수주. 화면에 뉴무라바 설계안이 떴습니다. 앵커가 계속 말했죠. 한국의 모듈러 공법과 AI 시스템이 중동 건설 시장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렸습니다. BBC였죠. 한국식 시니어 케어가 세계 표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돌렸습니다. 알자지라였습니다. 사우디가 선택한 파트너 한국. 기술이 아닌 신뢰로 승부했습니다. 나는 TV를 껐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미팅이 잡혔다고 했죠. 회의실로 갔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 중동 대표였습니다. 옆에는 프랑스 부이그 임원이 있었죠. 그들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멘스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 제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이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어떤 분야입니까? 모듈러 공법입니다. 유럽 시장에 함께 진출하고 싶습니다. 프랑스 임원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AI 통합 시스템을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일주일 전의 오만함은 사라졌죠. 이제 그들은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국 이사가 나를 봤죠. 믿기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겠다고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제 한국이 표준이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베트남 건설부 장관단이 방문했습니다. 그들도 기술 협력을 원했죠. 일본 기업 대표도 왔습니다. 시니어 케어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국은 도전자였습니다. 이제는 중심이 됐죠. 모두가 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이사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앉았죠. 그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통화 하나 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가 번호를 눌렀습니다. 영상통화였죠. 화면에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소장님. 한국 이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 소장님입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도로를 깔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했어. 박 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지금 열매 맺었구나. 한국 이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50년 전 약속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박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잘한 거야. 그 약속을 이어갔잖아. 화면 속 노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자랑스럽다. 정말로. 통화가 끝났습니다. 한국 이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에서 귀국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한국 이사가 공항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건 저입니다. 나는 진심이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요. 한국 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니까요. 나는 그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로 향했죠.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우디 사막이 내려다 보였죠. 50년 전 한국 사람들이 걸었던 그 땅. 이제 그 위에 미래 도시가 세워질 겁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죠. 나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약속. 그것이 95조의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배웁니다. 모듈러 공법이 아닙니다. 신뢰를 배우는 겁니다.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승리였습니다. 나는 그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사막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장면들이 남아 있었죠. 박 소장의 눈물, 왕자의 악수, 한국 이사의 침착함, 그리고 50년 전 사막을 걸었던 사람들. 그들이 만든 신뢰. 그게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부드러웠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기는 나라. 95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신뢰의 무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는 한. 나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압둘라 씨에게서 받은 거였죠. 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아랍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1978년 8월 12일. 나는 그 메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95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앞으로도 계속 살아있을 겁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 그것은 미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죠. 저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을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신뢰를 만드는 사람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야. 그 말이 가슴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를린 사무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새 프로젝트 제안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 사우디가 떠올랐습니다. 리야드의 회의실, 왕자의 눈빛, 한국팀의 침착함, 그리고 50년 전 메모.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압둘라 씨가 준 메모 사본이 들어 있었죠. 나는 그걸 꺼내 펼쳤습니다. 아랍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 한 줄이 95조를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였죠.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독일 본사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더니 나를 봤죠.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승리 요인이 신뢰라고 쓰셨더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이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죠. 우리는 기술만 믿었습니다. 그게 실수였군요. 기술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시간이 만듭니다. 나는 메모를 가리켰습니다. 50년이 필요했습니다. 이사가 메모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배워야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가기 전 돌아서서 말했죠. 당신 덕분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문득 사우디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모래와 눈. 색깔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를 걸었던 사람들은 달랐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이사였습니다. 영상통화였죠.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잘 지내십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덕분입니다. 그쪽은요? 공장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번째 유닛이 내일 사우디로 출발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군요. 약속을 지키려면 순조로워야죠. 그의 말투는 여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15년 동안 중동에서 일했습니다. 수십 개 프로젝트를 봤죠. 하지만 한국 같은 나라는 처음입니다. 화면 속 그가 조용히 나를 봤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살아있습니다. 그 진심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의 눈가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큰 힘이 됩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베를린 시내가 내려다 보였죠. 사람들이 눈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곳으로. 문득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약속으로 움직인다고. 작은 약속들이 모여 도시를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미래를 만든다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50년 전부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를 열었죠. 한국 관련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중동 3개국과 추가 계약 협상 중. 유럽 5개 기업 한국과 기술 제휴 요청. 일본 K-시니어 케어 시스템 도입 검토.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중심으로. 나는 화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로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프랑스 출신 엔지니어였죠. 그가 나를 봤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들었어요. 한국이 다 가져갔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놓친 걸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간이요. 5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약속을 지킨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본사에서 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연구하라는 거였죠. 나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건설 역사, 중동 진출 과정, 프로젝트 성공 사례.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죠.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예요. 기술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약속으로 이기는 나라죠.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한국이 좋아졌나 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하게 됐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죠. 한국이 가르쳐 준 것. 그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약속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신뢰는 기술보다 강하다. 진심은 시간을 이긴다. 그 3가지였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베를린의 겨울밤은 고요했죠.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사우디 사막이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그곳을 걸었던 한국 사람들. 땀을 흘리며 도로를 깔았던 사람들. 그들은 알았을까요? 자신들의 약속이 50년 뒤 95조가 될 줄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냥 했습니다. 약속했으니까. 그게 한국 사람의 방식이니까. 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진심이 살아있는 나라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출근해서 이메일을 열었죠.
한국 이사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현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공장 유닛이 설치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과 사우디 청년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밝았죠. 나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50년 전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막, 땀, 눈빛. 변한 건 기술뿐이었죠. 변하지 않은 건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당신들과 함께 일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그쳤습니다.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하얀 도시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갈 미래. 그게 궁금했습니다. 95조 프로젝트는 시작일 뿐이었죠. 한국은 계속 약속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세계는 계속 배울 겁니다. 신뢰라는 걸, 약속이라는 걸, 진심이라는 걸.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 사본을 꺼내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세웠죠. 한국은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목격한 기적을, 50년 신뢰가 만든 95조의 이야기를. 오후가 됐습니다. 동료들이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한국협력 방안 회의였죠. 나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였습니다. 나는 액자 속 문장을 다시 봤습니다. 약속을 목숨처럼 지킨다.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게 미래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 말이 사무실에 작게 울렸습니다. 창밖 노을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죠. 50년 전 사막에서 본 노을처럼. 약속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